SBS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사안들을 살펴보는 법률 이야기 시간입니다. 최대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이용 결정에 따라서 낙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최근 내놓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예, 지난해 4월이었는데 헌재가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 정부가 지난 10월 7일에 개정안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임신 초기에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고 이후 24주까지는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낙태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 그 주요 내용인데요. 그 헌재 위헌 결정 이후에 그동안 낙태죄는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계와 유지를 주장하는 종교계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왔는데 그 중간에 절충적인 방안이 마련되면서 그 양쪽 모두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이용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요. 그 결정의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임신 여성의 승낙을 받은 의사가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270조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해서 위헌이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라는 내용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으로 낙태죄는 그 제정 66년 만에 그 폐지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헌재가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면 지난해 4월 11일 이후에 낙태죄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이로 인한 그 사회적인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기한을 둬서 헌법적인 법률 개정에 기회를 준 겁니다. 이런 이제 배경으로 해서 정부가 최근 입법에 고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정부는 그 지난 10월 7일 입법 예고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임신한 여성이 동의하는 경우에 14주 이내의 낙태는 무조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4주의 기간은 태아가 덜 발달한 데다가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 시기라는 이유 때문인데 그리고 15주부터 24주까지의 낙태 허용의 조건은 성범죄 등 현행법의 허용 범위 외에 사회 경제적 이유까지 추가가 됐는데 일이나 학업 중이거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상대 남성이 육아 책임을 거부한 상황 등이 해당됩니다. 그 의료진의 상담과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했지만 그 여성이 낙태 사유를 그 객관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 법무부 관계자는 상담과 숙려 기간 뒤에도 낙태를 결정했으면 임신을 유지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한 걸로 간주된다라고 밝혀서 사실상은 임신 24주까지가 낙태가 허용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 시술에 그 배우자 동의 동전에 있었거든요. 배우자 동의 조항이 삭제되고 미성년자도 보호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사실관계 의견 수렴을 좀 거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용 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법률 개정의 기준을 제시해 준 것 같은데요. 예, 14주의 기간은 그 현재 결정 당시에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세 분 재판관이 임신 14주까지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그 네 분 재판관은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낙태에 대해서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해서 허용 기간을 22주, 내부는 22주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서 이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여성계의 반발이 거세다면서요? 예, 그동안 그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계 등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조항이 유지된 점 등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거스렸다는 점인데 그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마다 신체적 조건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지속해서 제기됐습니다. 한편 그 지난 8월에 그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낙태죄를 폐지해서 여성의 임신 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는데 그 여성 단체들은 앞으로도 릴레이 기자회견이나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서 계속 반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여성의 자기 선택권과
생명의 윤리에 위반된다는 반대 논리가 극명하게 아직까지 갈리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갈등과 의견 대립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자기결정권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 그래서 지금 이제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 말씀을 다시 좀 해주신다면요. 예, 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그 임신의 모든 영역에서 인공 임신 중지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주수별로 상이한 기준을 두고 예외적 경우를 상정하는 것은 결국은 임신 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임산부 당사자가 아닌 정부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낙태는 처벌받아야 될 죄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비판이 주된 반박의 취지인데요. 네. 이러한 그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가치 판단은 사실은 뭐 사견이지만 단순히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과정에 그 사회적 합의가 또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앞으로 개정안에 따른 여러 가지 실제 법률 사례들이 발생할 텐데 의료계, 법조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어서 이 부분의 방향성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입법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입법을 둘러싸고 이제 상당한 이제 논란도 예. 벌어질 것 같고 논의도 이제 진행이 된다라면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결론은 도출될 것 같네요. 예, 그대로 뭐 개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부 또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머리를 맞대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대현 변호사와 함께 낙태죄 개정안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